안녕하세요.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랍, 립에 대해서 실습 다뤄보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전 예제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랍, 립까지요. 매트플랍 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플랫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이제 py 플랫, 약자로는 plt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 파트를 보실 때 pd는 판다스를 사용을 했구나, numpy, mp, plt는 매트플랍 립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함수인 py 플랫을 사용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다스 실습 부분은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리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만든 그 객체에 대해서 밸류 값을, 시리즈를 만드시고 그 만든 객체에 대해서 밸류 값을 찍는 파트, 밸류 값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 컬럼이 인덱스고 두 번째가 밸류이기 때문에 밸류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0부터 3까지, 근데 이 값은 디폴트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레인지로 이 시퀀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정보이기 때문에 레인지 인덱스 스타트 0, 스탑 4, 스텝 사이즈로 1, 이 인덱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정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다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동안 인덱스 접근을 할 때는 몇 번째라는 식으로 숫자로 접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리스트라든가 튜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값이 D, B, A, C 값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데이터 샘플의 이름을 여러분이 넣어줄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어떤 데이터를 내가 특정 샘플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인덱스 정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그 인덱스 정보 자체를 데이터 샘플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덱스를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인덱스 정보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로 문자값 dbac 값이 반영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2 요 객체에 그러면 인덱싱을 하는 방법,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그 안에 인덱스 정보를 넣어주면 그에 대한 밸류 값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obj to 객체에 대해서 0보다 큰 값, 그에 대한 이제 true, false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obj2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true인 값, dbc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에 대한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이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수치 연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판다스 시리즈 객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밸류 값에 대해서 곱하기 2한 결과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그 값으로 똑같이 그 값들 6, 7,
마이너스 5, 3 값을 익스포넨셜 값에 넣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값, 인덱스 값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덱스의 그 값이 그 인덱스 정보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in 이용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리스트 사용할 때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특정 문자, 요 문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존재하는지, 밸류 값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싶으면은 요 값을 여러분이 values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시리즈 생성을 할 때 이제 아예 키값과 밸류 값을 인덱스와 밸류 값으로 매핑시켜서 시리즈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딕셔너리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네, 인덱스에 대해서 밸류 값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 값이 컬럼 값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특정 컬럼에 대한 값이 이제 순서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리즈의 케이스에서는 앞선 이 키 값이 인덱스 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의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키 값은 컬럼 값으로 반영이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이 값을 이제 인덱스로 반영하게끔 리스트 값을 넣어서 인덱스 값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 S 데이터 위에 정의했었던 이 S 데이터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를 생성을 할 건데 그에 대한 인덱스 값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함수로 이제 isNull 케이스 같은 경우는 isNull 말 그대로 null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이제 true, false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not null 같은 경우 반대 케이스겠죠. null이 없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true, false 값이 반전돼서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obj4에 대해서 isNull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특정 객체, 판다스 객체를 가지고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판다스의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판다스에서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객체값 여러분이 인수로 반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객체 자체에서 멤버 함수로 객체에 대한 메소드죠. 객체에 대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2차원의 구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키값은 컬럼의 정보가 되는데요. 그럼 그 컬럼에 대해서 각 데이터 샘플이 갖고 있는 값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에 대한 property, 특성이죠. 이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값이 다 순서대로 데이터 샘플별로 하나씩 들어가고요. 인덱스가 가리키는 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샘플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는 따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네, 이름이 붙었고요. 컬럼,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죠. 프로퍼티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특성 이름이 무엇인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값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어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데이터 특성이죠.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샘플을 확인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요. 헤드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 샘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5개 샘플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 어떤 값들이 주어져 있는지,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테일은 끝에 있는 값, 아무런 값도 넣지 않았다고 하면은 끝에서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5개 샘플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때 이런 헤드, 테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치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어떤 값이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 describe를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보시면은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수치적인 통계값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통계치를 뽑아줍니다. 네, 다음으로 as 타입, 수치형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로 타입 변경하는 케이스 보실 건데요. 네, numpy 뿐만 아니라 판다스에서도 이 as 타입으로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나는 스트링으로 바꿀 거다. 앞서 보셨던 대로 이어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로 숫자 값들이 반영이 돼 있었죠. 좀 더 위에 볼까요? 네, 2001년, 2002년 이런 게 다 수치 데이터로 들어갔는데요. 이 데이터를 문자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도 이렇게 as 타입 이용을 하면은 이어 값을 문자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물론 이제 눈으로는 똑같겠지만은 데이터 특성이 이제 문자열이 된 거죠. 수치 데이터는 지금 population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카테고리 문자열 데이터를 원합 벡터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판다스에서 getDummies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원합 벡터로 바꿔준다는 의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스테이트에 대해서 네바다와 오하이오 두 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컬럼을 하나씩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어에 대해서는 값이 4개가 있었네요. 그 4개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는 원핫 1값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였고요. 이어 값은 2000이었어요. 네, 오하이오였고 이어 값은 2000이었어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값만 핫 1이 찍히는 거고요. 핫 값은 1값이 찍히는 거고 나머지 값은 다 0값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오하이오였고요. 오하이오에 1이 찍혔죠. 그리고 2001년에 대해서 1이 찍혔죠. 이렇게 나머지 값에 대해서 0값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수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추후에 데이터 분석, 특히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로 변환을 해줘야 이제 추후에 인공지능 모델 쪽에 입력 값으로 사용을 했을 때 수치 연산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케이스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컬럼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year, state, population. 그러면 위에 만들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컬럼의 순서가 year, state, population 순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케이스는 신화 케이스인데요. 기존에 존재했던 컬럼 외에 that 컬럼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결과값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았던 that 컬럼을 넣어줬는데요. 초기 값으로 컬럼만 지정이 됐을 때 난 값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특정 값으로 적절히 할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초기 값을 적절히 지정을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프레임의 스테이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의 컬럼, 스테이트 프로퍼티, 컬럼 혹은 프로퍼티라고 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요 스테이트 컬럼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딸려있는 매핑이 되는 인덱스 값도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이어로 접근을 해도 되고 위의 케이스의 어떤 스테이트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다음으로 이제 LOC 로케이션인데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접근 순서가 행열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3로 하게 되면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값이 쭉 출력이 되겠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3랑 state를 하게 되면 3 중에서 state에 해당하는 이 OIO 값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값으로 인덱싱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that 초기 값으로 이렇게 16.5를 반영하는 케이스, 그리고 똑같이 that에 a range를 이용을 해서 값을 이제 시퀀스 값을 넣어주는 케이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at에 대해서 16.5로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that에 대해서 a range 6점으로 하게 되면 0부터 6까지 스텝 사이즈 1이라는 값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함수 값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인덱스 값에 특정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난 값으로 그대로 남아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인덱스 값이 매핑이 되는 케이스는 값을 할당해주고, 그렇지 않은 값은 난 값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이 코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프레임 2의 스테이트 중에서 OIO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true 값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을 이 eastern이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eastern 컬럼 그 프로퍼티를 지우는 거는 del 명령어 사용하시면 돼요. 지워졌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새로운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그 딕셔너리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덱스 값과 프레임을 출력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있었던 값이 컬럼 값으로 제가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또 딕셔너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밸류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밸류 값에 대해서 또 키값과 밸류 값으로 페어가 만들어져 있죠. 그럴 때 이 값을 인덱스 값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01, 2002 존재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난 값이 뜨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앞서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을 트랜스포즈하는 케이스도 보실 수 있고요. 행과 열이 뒤바뀌었죠. 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2003에 대한 인덱스 값을 접근했을 때 그에 대한 값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바다 OIO 난 값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인덱싱하는 방법, 역순으로 접근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0번부터 2번 전, 숫자 2에 해당하는 인덱스 전까지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면 함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판다스를 다뤄보시다가 구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판다스 공식 매뉴얼에 다큐멘트에 올라와 있는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파이 실습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넘파이 A-range 그리고 리스트 기반의 객체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실제 연산 시간 측정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엄청나죠? 네, 토탈 타임만 놓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케이스가 인디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를 계산했을 때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리스트 연산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수치 데이터 중에 특히 빅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 왜 이 넘파이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연산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 중에서도 그러니까 리스트 값 그냥 몇 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치를 다루려고 할 때, 연산을 하려고 할 때 numpy 어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 난수 값을 생성하는 것 기억하시나요? 네, np 랜덤 난수 값을 생성할 거니까 랜덤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and normal distribution. 네. 그 다음으로 균일 분포 0부터 1 사이의 균일 분포니까 기본적인 rand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다음으로는 균일 분포에서 정수 난수 하나를 생성하기. 기억하시나요? 랜덤 인티저죠. 난수의 범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배열의 10 곱하기. 데이터 배열이 어디있죠? 앞에 정의됐었던 데이터 배열. 네. 네, 지금 만든 요 값들 하나하나를 다 ND 어레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프린트 데이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데이터 2죠. 데이터 2로 반영을 하고 프린트 데이터 2에 대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는 데이터 3 반영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배열에 이제 10을 곱할 수 있겠죠. 곱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엘리멘트 wise로 10 값이 다 하나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곱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확인해볼까요? 네. 이 값에 10을 곱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음으로 데이터 배열에 데이터 배열을 더하는 케이스. 데이터에 데이터 더하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엘리멘트 wise로 값이 더해지겠죠. 데이터 배열의 크기를 출력하기. numpy 어레이니까 shape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 출력하기. 네, 타입 데이터 하면 되겠죠. 그럼 numpy 어레이라고 이렇게 타입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 ND 어레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름으로 numpy 어레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레이 하면 되죠.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반영된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9번. 아래 리스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ND 어레이를 생성을 할 건데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금방 진행을 할게요. 근데 결과값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프린트까지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10번. 크기가 10이고 0으로 초기한 ND 어레이 생성하기. 데이터 지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저게 힌트죠. 네, ND 제로즈 사용을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크기가 10, 크기 값을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값을 출력까지 해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크기가 10인
zeros date 어레이가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한 ND 어레이를 생성을 할 건데 이때 크기가 3, 6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제로즈를 하는데 튜플로 3, 6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2번 같은 경우는 크기 2, 3, 2 초기화하지 않은 어레이를 생성을 해봅시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empty 사용하면 되겠죠? 크기가 2, 3, 2 튜플로 만들어서 함수에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 empty. 네. 그럼 비어있는 값인데 비어있는 그냥 값이 지금 할당된 거예요. 네, 특정 메모리에 이미 존재하는 값이 그냥 출력이 된 겁니다. 제가 따로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 13번 0부터 15 전까지 시퀀스 배열을 생성하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range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0부터 2 전까지 스텝 사이즈 0.1인 시퀀스 배열 생성하기.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이기 때문에 0부터 2 전까지 0.1 하면 되겠죠. 시퀀스, 순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떤 배열을 만들 때 시퀀스 배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15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이 플로팅 포인트, numpy 플로팅 포인트 64 비트인 ND 어레이를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네, 생성할 데이터고요. numpy 어레이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 넣어주면 만들어질 건데 데이터 타입을 numpy float 64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D 타입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실수값 들어갔고 그에 대한 데이터 타입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문제 16번 이번 데이터 타입 인티저 64비트로 반영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만들 건데 D 타입 mp 인티저 32비트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네, 32비트로 잘 반영이 됐죠.